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최근 4년 동안의 민사 재심 인정 사례들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심 사유는 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나와 있고요. 1항에는 1호부터 11호까지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6호, 7호, 8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6호 보면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에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데, 7호는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그것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그리고 8호가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 바뀐 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사유들로 인해서 재심 신청이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실제로 판결 내용이 바뀐 경우는 최근 4년 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6호, 7호, 8호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재심이 거의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최근 4년 동안 나왔던 것 중에서 6호, 7호, 8호를 근거로 해서 재심 대상 판결에 대해서 재심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곧바로 구체적인 사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6호인데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로 유죄를 받았냐면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로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2021년 11월 18일 날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재심을 신청할 때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법원에 재심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인정사실 및 재심 대상 판결의 내용에 비춰보면 공정증서와 관련해서 이 C라는 사람이 위조 등의 행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결국 종합해보면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하면서 재심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것이 7호인데요.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E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서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증언에 대해서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나왔고 추후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결국은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나왔고요. 항소를 했지만 결국은 영업 양도와 관련된 위증 부분이 유죄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이 나왔고 이 판결이 결국은 확정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관련 법리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민사소송법에서 얘기하는 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 사유인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라 하면 증인의 허위 진술이 판결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고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 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냐면 허위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에 의하여도 동일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도록 사실 인정이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허위 진술이 위증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재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위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정적이지 않고 그냥 보조적이고 보충적인 진술에 불과했다면 설령 거기에 대해서 위증으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재심 사유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거짓 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 사실 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7호의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7호에 해당한다고 본 또 다른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증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위증죄로요. 그리고 나니까 아래의 사실을 종합하면 재심 대상 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보았는데 어떤 사유였느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보일러실에서 일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피고의 업무를 보조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 당일을 포함해서 피고 전화를 받고 보일러 전원을 끈 사실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이게 다 허위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 실제로 근무 기록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전화 통화 내역을 확인해 보면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했다라고 하면
위증죄로 고소를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고 나서 바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사실확인서를 제시를 받으면서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냐라고 질문하니까 네, 맞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사실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허위 증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허위 증언이 밝혀져서 위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형사재판에서 위증의 범죄 사실을 본인이 자백을 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도요, 1심에서 어이없이 패소를 했는데 위증죄로 그 증인을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검찰 단계에서 결국은 위증을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기소가 되어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례에서 여러분들이 위증 때문에 졌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첫 번째로는 그 위증이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위증죄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고소한 다음에 재판으로 그것을 확인받아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이 바뀐 때,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 조금 성급하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나중에 기초되는 형사 판결이 바뀌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재심 대상 판결을 보면 피고가 횡령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준 겁니다. 민법 750조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해서요.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는 피고에 대해서 무죄 판결로 결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그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1심이 끝나고 나서 성급하게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용을 해줬는데 그 이후에 길고 긴 싸움 끝에 상대방이 무죄를 받아내고 나니까 이 무죄를 받아낸 측에서 기초되는 형사 판결이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바로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8호에 나와 있는 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의 판결이 바뀐 때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결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피고에 대한 제1심 형사 판결이 재심 대상 판결 사실 인정에 기초가 되었음이 분명하고 민사소송법 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에 재심 사유가 존재한다라고 보면서 재심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두 결과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5년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관련된 형사 판결, 즉 위증이라던가 아니면 사문서 위조 등으로 누군가를 고소했다라고 하면 그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30일 이내에 무조건 재심 소장을 접수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간을 놓치게 되면 그건 전혀 구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6호, 7호, 8호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한다면요. 그리고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사문서 위조나 위증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